자, 달의 크기와 운동에서 보면은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 봅시다.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그죠?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데 하루에 약 13도씩 공전을 해요. 서에서 동으로. 지구에서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치하고 모양이 점점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50분씩 늦어져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약 13도씩 뭐래요? 공전을 하게 돼요. 공전을 하게 되면 이게 선생님 여기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가 여기 있었고요. 달이 여기 있었어요. 달이 여기. 자, 그러면 여기 관측자가 딱 여기 왔었을 때 달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달이 내일이 되면은 13도를 가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관측자가 여기서 13도만큼이 더 자전을 해야 이 달이 보이는 위치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지구 자전 속도가 1시간당 대략 15도 per hour잖아요. 그런데 달이 13도 정도가 더 가 있으니까 15도를 돌아가는 속도로 13도를 가면은 대략 1시간은 안 걸리고 한 5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약 얼마씩 늦어진다고요? 약 50분씩 늦어집니다. 50분씩 늦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뭘 하기 때문에 달이 공전을 해서 하루에 13도씩 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달이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이 되던가, 그러니까 망에서 망, 또는 삭에서 다시 삭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전에는 그거를 음력 한 달로 봤습니다. 음력 한 달. 근데 정확하게 30일은 안 되고요. 한 29.5일 정도가 돼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보통 한 달이다 라고 부르고, 그 모자란 0.5일들을 모아서 나중에 윤달도 만들고 뭐 윤년도 만들고 이런 건데, 그건 여기서는 이제 안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삭이 뜨는 경우는 음력 1일이에요. 삭은 해랑 같이 떠서 지기 때문에 안 보여요. 왜?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고, 그리고 삭은 태양이 뒤통수에 있어서 뒤통수가 빛이 나기 때문에 삭 자체는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음력 7, 8일경이 되면은 무슨 상현달, 음력 15일이 되면은 보름달, 음력 며칠? 여기서 또 22일에서 23일이 되면은 하현달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표로 무슨 달이 어느 시각에 어느 쪽 하늘에서 떠서 어느 쪽 하늘로 가서 어느 쪽 하늘에서 지고, 그래서 달을 언제 볼 수 있는지를 표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 달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달이 어느 방향에서 뜨고 어느 방향에서 남중을 하고 어느 방향에서 지고, 그 다음에 그 달이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지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대에 관측을 할 수가 있는지, 볼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보면 달을 포함한 모든 천체는요 전부 다 동쪽에서 떠서, 그 다음에는 남쪽에서 남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집니다. 이거는 모든 천체는 해처럼 다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서 남중을 하고 서쪽으로 지게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자, 달은 크게 4개가 있잖아요. 모양이 위상에 따라서 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현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망이 되고 보름달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하현달이 되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달이 뜨는 거를, 여러분들 해가 뜨는 거는 뭐라고 불러줘요? 일출. 그러면은 달이 뜨는 거는 뭐라고 불러주겠습니까? 월출. 이렇게 불러주겠죠? 따라서 여기를 월출로 봅시다. 월출.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고도가 높은 남중. 그 다음에는 여기는 달이 지는 월몰. 자, 이렇게 보면
달이 뜨는 방향은 무조건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그 다음에 남중은 말 그대로 남쪽의 한가운데의 고도가 가장 높았을 때예요. 그 다음에 월몰은 서쪽으로 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뜨는 시각을 봐야 되는데 하나만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얼마씩 차이 나냐면 6시간씩이 차이가 나요. 자, 삭은요 언제 뜨냐면 새벽 06시에 떠서 남중을 언제 하냐면은 12시 정오에 남중을 하고 18시 초저녁쯤에 져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해 뜰 때 같이 떠서 해랑 같이 남중하고 해 질 때 같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은 태양과 같이 떠서 같이 져요. 그러니까 삭은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태양빛이 달의 뒤통수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지만 해랑 같이 떠서 어떻게 돼요? 같이 남중을 하고 같이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6시간씩 뒤로 미루면은 각각 달이 뜨는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 상현달은 언제 뜨느냐? 여기서 6시간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몇 시에 떠요? 12시. 정오에 떠요. 한낮에. 그리고 남중을 몇 시에 하냐면은 대략 18시경. 초저녁에 남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져요? 06시에 새벽녘에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은 다른 관측을 하려면 여러분들 달은 해가 진 18시 이후로 관측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현달은 언제 볼 수 있어요? 이 초저녁부터 남중했을 때부터 언제까지? 예, 질 때까지 요 시간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망은 다시 여기서부터 몇 시간 뒤? 6시간 뒤에 떠요. 그럼 몇 시에 떠? 18시 초저녁에 떠요.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자, 그럼 남중은 몇 시? 자정. 그러면 지는 거는 몇 시에 지겠어? 06시 새벽에 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질 때 떠서 한밤중 자정에 남중하고 새벽에 지니까 이 망, 보름달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뜰 때부터 남중하고 질 때까지 다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하얀달은 여기서부터 다시 6시간 뒤에요. 전부 다 6시간씩 차이가 나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삭만 외우고 여기서부터 다 6시간씩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뜨는 건 동쪽, 그 다음에는 남쪽, 지는 때는 서쪽 하늘로 진다. 자, 그러면 하얀달은 몇 시에 떠요? 24시 자정에 뜨겠죠. 그리고 남중이 몇 시예요? 06시 새벽에 남중이에요. 그러면 질 때는 몇 시에 져요? 예, 대략 정오쯤에 져요. 이렇게 서쪽 하늘로.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해가 진 18시 이후로니까 언제부터? 24시 동쪽 하늘에서 뜰 때부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중할 때가 새벽에 남중하니까 이때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떠버리니까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표 하나만 기억을 하면 달이 어떤 모양의 달이 어느 쪽 하늘에서 몇 시에 뜨고 언제 동안 우리가 달을 관측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거 하나 딱 외워두시면, 그리고 삭을 기준으로 해서 6시간씩만 순서대로 밀어주면은 달의 모양에 따른 뜨는 시각, 관측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한꺼번에 알 수 있으니까 요 내용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달은 공전을 하고 자전도 해요. 그래서 달의 공전 때문에, 즉 지구와 달과 태양 사이의 위치 관계가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일식하고 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식은 태양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달에 가려져서 지구에서 특정 부위, 특정 지역에서 아예 태양이 보이지 않거나 일부분만 보이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다가 태양의 앞을 지나야 되는데
태양의 앞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태양, 달, 지구가 정확히 일직선이 돼야 바로 일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위치상으로 보면은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의 위치 관계니까 달의 위상상으로 봤을 때는 삭의 위치인데 우리 개기일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뉴스를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잖아요. 우주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이게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가 완전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늘어설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태양이 이 달이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지구도 달하고 이렇게 평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은 크기가 워낙 작아서 그림자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그 그림자 지역에 요만한 그림자 지역에 지구의 특정 부분이 딱 들어가야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가려져 버리면 태양을 개기일식이라고 하고 일부분만 가려져지면은 뭐라고 불러준다? 부분일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위치 관계는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정확하게 일식선상에 위치를 하고 위상은 사귈 때예요. 그래서 개기일식이 완전히 달에 가려지는 거고 부분식은 일부가 가려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달 궤도도 태양하고 완벽하게 가깝지가 않고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달이 약간 태양 앞으로 약간 오게 되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는 게 아니라 밖에 테두리가 약간 보이게 이렇게 가려버리는 일식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가 요만큼이 태양이 마치 금반지처럼 동그랗게 보이는 일식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금환식 또는 금환일식이라고 해요. 태양 금자에다가 고리 환자를 써서 금반지처럼 보이는 일식이다 라고 해서 금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 지역은 일식은 지구에서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태양이 여기서는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됐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태양빛이 쭉 오다 보면 자 이렇게 요 부분이 정확하게 달에 의해서 생겨지는 본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밖의 부분은 그래도 빛이 약간 오는 반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일직선에 해당하는 정확하게 요 부위에서만 개기일식, 본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개기일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기일식은 달의 본그림자가 닿는 지역에서 볼 수가 있고요. 부분일식은 반그림자가 닿는 지역에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데 달이 공전을 하면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이 공전하면서 태양 앞을 지남에 따라 자 중요해요. 태양의 어느 쪽부터 가려져요? 오른쪽부터 가려져요. 오른쪽을 먹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쭉 하면은 오른쪽이 가려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가려지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 보니까 다시 오른쪽이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태양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래서 진행 방향은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이게 일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식은 이제 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구의 뒤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전체 또는 일부가 이번에는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늘어졌었을 때 지구의 그림자 뒤편으로 달이 들어가 버리면 태양빛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달이 근데 실제로는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태양이 워낙 크니까 여기서도 오는 빛이 약간 있기는 해요. 약간 있어가지고 달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여요.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보름달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요. 그걸 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월식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태양, 지구, 달 순서로 달의 위상이 보름달이었을 때 월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개기월식은 달 전체가 여기 지구의 본 그림자 안으로 완전 쏙 들어가 버려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걸 개기월식이라고 하고요. 이게 본 그림자하고 반 그림자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 월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일식은 달이 만드는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워낙 작아서 그림자의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인, 낮에 부분적인 지역에서만 일식을 볼 수 있지만, 월식은 어차피 이 앞에 낮인 데는 월식을 볼 수가 없죠. 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태양을 등지고 있는 이 지역은 밤인데,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는 월식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그림자가 달 그림자에 비해서는 훨씬 크기 때문에 월식이 일식보다는 조금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는 달이 공전하면서 지구 그림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통수로 바꿔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옵니다. 일식은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오고, 월식은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그러면 일식은 사귈 때 일어나고 월식은 망일 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매번 삭과 망일 때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정확하게 일직선이 돼야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자, 일식하고 월식이 매달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이게 공전 궤도가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구상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천구는 지구를 중심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를 둘러싼 공간인 천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태양의 그러니까 태양의 궤도,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황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달이 지나가는 길은 백도라고 해요. 복숭아 이름 같긴 하지만 달이 지나가는 길은 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나려면 여기 딱 교차점 있죠. 여기 이제 황도하고 백도가 교차하는 요 지점에 태양하고 달이 있던지, 같은 지점에 태양하고 달이 있던지, 이렇게 해야지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다거나 하면은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두 개가 겹치지 않고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건 망일 때 정확하게 달, 태양, 지구가 일직선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번 사건 망일 때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달과 태양과 지구의 공전 궤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직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즉 황도하고 백도가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념 속속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6번.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치는 하루에 약 몇 도씩? 13도씩.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달의 공전 때문이고, 그래서 달은 매일 50분씩 늦게 뜹니다. 자, 음력 2일경에 해가 진 직후 관측되는 달의 모양. 그러니까 해가 진 직후면 대략 몇 시쯤 보이는 거냐면 18시쯤에 보이는 거예요. 18시쯤. 자, 음력 2일경이면은 초승달에 해당이 됩니다. 초승달. 음력 7, 8일경이면은 상현달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 15일경이면은 보름달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주면서 보름달은
해 질 때 뜬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일경은 보름달, 그리고 해 질 때 뜨니까 어느 쪽 하늘에서 보여요? 동쪽 하늘에서 보여요. 상현달은 언제 뜹니까? 사기 해 뜨는 공육시에 뜨죠. 그죠? 그러면은 상현달은 몇 시에 떠요? 거기부터 6시간 뒤인 12시에 떠요. 그쵸? 12시에 정오에 떠서 해가 지는 시각은 18시니까 6시간 뒤면은 18시에 남중을 하죠. 남중할 때 18시니까 해가 지겠죠. 그래서 예, 상현달은 음력 7, 8일경이고 예, 해가 진 18시에 남쪽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력 2일은 초승달이고 얘는 서쪽 하늘에, 왜? 해가 삭에서 며칠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삭은 해가 뜰 때 같이 떠서 질 때 같이 지니까 며칠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거의 서쪽 하늘에서 지고 있는 모습을 예, 초승달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꼭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8번. 오른쪽 그림은 일식이 일어날 때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A부터 D 중 개기일식. 개기일식이 보일 수 있는 거는 본 그림자에 해당하는 A가 개기일식. 그 다음에 부분이식이 보일 수 있는 거는 반 그림자에 해당하는 B가 되겠죠. 그래서 A는 개기식, B는 부분식. 네. 9번. 일식은 달의 위치가 언제일 때 일어나요? 사기일 때 일어날 수 있고, 달은 서에서 동해 방향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가려집니다. 월식은 왼쪽부터 가려진다라고 했어요. 다음 10번. 오른쪽 그림은 월식이 일어날 때의 모습이래요. 개기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B. 완전히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간 B가 개기월식. 그 다음에 A는 본 그림자하고 반 그림자에 걸쳐 있으니까 A가 부분월식.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은 O, X, O, O예요. 2번이 왜 틀렸습니까? 월식은 망일 때 일어나잖아요. 망. 자, 망은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태양, 달, 지구가 아니라 태양, 지구, 달의 순서가 돼야지 월식이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뒤에 달 그림의 크기 측정, 그러니까 달 크기를 측정을 하는 거죠. 시직경을 이용을 해서 예, 비례식을 이용해서 달 크기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55, X, 5, X에 해당이 되는데 55, X, 5, X. 자, 그러면 3번.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자, 실제로 측정을 해야 되는 값은 눈에서 달 그림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달 그림하고 시직경이 같은 구멍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달 그림까지가 아니라 구멍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고요.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은 이거 비례를 보면은 얘가 스몰 l, 라지 l이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스몰 d, 라지 d.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게 되겠죠. 그림은 달의 크기를 구하는 실험을 나타냈어요. 실제로 달을 보는 거고, 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은 지구부터 달까지의 거리인 라지 L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부터 달까지 거리.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은 요 종이 구멍의 지름, 그리고 눈에서부터 이 종이 구멍까지의 거리, 요거 두 개를 직접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3번은 구멍의 지름이 0.8cm, 눈에서 종이까지의 거리가 87cm예요. 그러면은 밑변 대 높이, 높이 대 밑변, 높이 대 밑변. 네,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종이까지 거리가 얼마래요? 87cm일 때, 여기서 삼각형의 밑변이 얼마가 됩니까? 0.8cm이다. 그러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38만이구나. 38만 킬로미터면 이때 달의 지름은 D가 되겠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예, 풀어주시면은
되겠죠? 그렇죠? 이래서 구해준 D의 값은 대략 얼마가 나타나게 됩니까? 아, 식만 세우라고 했구나? 식만 세우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D는 87분의 0.8 곱하기 38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봅시다. 이제 달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자, 유제 1번. 그림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달이 A에 위치할 때, 자, A에 위치하면은 태양, 지구, 달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상현달이죠. 선생님이 여기가 사기잖아요. 그쵸? 삭은 언제 뜬다? 06시에 떠서 12시에 남중해서 18시에 진다. 그러니까 달이 상현달이면 여기서부터 6시간 뒤에 떠야 되니까 12시경에 뜰 거예요. 정오경에. 그러면 달이 C에 위치하면은 어디입니까? 순서대로 상현, 망. 그러면은 망이면은 몇 시간 뒤에 돼요? 6시간? 12시간 뒤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여기 12시간 뒤면은 몇 시가 됩니까? 18시경. 네, 18시경.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정오경, 얘는 초저녁경.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달이 E에 위치할 때 남중시간, E면 하얀 달이죠. 그러면은 망이 언제 떠요? 18시에 떠서 6시간이니까 자정에 남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몇 시에 져요? 06시에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얀 달은 다시 여기서 6시간 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정에 떠서 여기서 6시간 뒤니까 새벽에 남중을 하게 되겠죠. 06시경에 남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알려드린 표를 이용해서 풀면 대단히 쉽죠. 하나만 기준으로 삼아서 6시간씩만 밀어줘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뜨는 거는 동쪽. 남중은 정확하게 남쪽 하늘의 고도가 높을 때, 질 때는 서쪽.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이 F에 위치를 할 때의 남중시각, F에 위치를 하면은, 자,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쯤 있으면 약 3시간 밀어주면 되겠죠. 하얀 달이 얼마였어요? 하얀 달이 자정에 떠서 새벽에 남중을 해서 정오에 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금음달 F니까 3시간 뒤면 대략 03시경에 떠서 다시 여기서 6시간 뒤니까 09시경에 남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5시경에 진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오전 9시경 이렇게 되겠죠. C에 위치할 때, C면은 보름달이잖아요. 보름달은 해 질 때 떠서 해 뜰 때 진다라고 했잖아요. 지는 시각은, 해 지는 시각은 06시경 이렇게 되겠네요. 달이 E에 위치할 때, E면은 하얀 달이잖아요. 하얀 달은 자정에 떠서 새벽에 남중해서 정오에 집니다. 따라서 12시경에 져요. 그러니까 이 표 하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A에서 H 중 자정의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자, 월출 시각이 자정인 거는 뭡니까? 하얀 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얀 달인 거 누굽니까? E죠. 그죠? A에서 H 중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는 거는, 자, 뜨는 거예요? 남중이에요? 얘가 뭐예요? 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하얀 달이니까 여기서 6시간을 땡겨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보름달이죠. 그럼 망은 언제 떠? 18시에 떠. 그래서 자정에 남중에. 그 다음에 언제 져? 6시에 져요. 그죠? 그러니까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는 거는 이게 망이죠. 얘가 하얀이고, 얘가 아까 얘는 금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보름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에 해당이 되겠죠. A에서 H 중에서 저녁 6시경 서쪽 하늘로 지는 달. 그럼 저녁 6시에 지려면 12시에 남중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06시쯤에 떠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 찔 때 같이 떠서 해 질 때 같이 지는 달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G에 해당이 되겠죠. 누구예요? 삭.
근데 실제로 얘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알겠죠? 예, sak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실제로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로 내신 쑥쑥 같이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은 3, 2번에 5, 3번에 3, 4번에 4, 그 다음에 5번에 2, 6번은 2번이죠. 그 다음에 7번에 2, 8번에 4, 9번에 3, 그 다음에 10번에 2, 그 다음에 11에 5, 12에 3번, 그죠? 15일이 아니라 한 달이에요. 30일. 그 다음에 13에 5, 14에 4, 그 다음에 15번은 2, 16에 2, 17에 1, 18에 3, 19는 2, 20에 5. 자, 그 다음에 21번. 자, 그림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냈어요.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 높이 대 밑변, 높이 대 밑변 해주면 되겠죠. 스몰 l 대 스몰 d는 라지 l 대 라지 d. 뭐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니면은 스몰 l 대 라지 l은 스몰 d 대 라지 d. 뭐 어떻게 세워도 값은 똑같습니다. 자, 동전의 지름이 0.7cm이고, 그 다음에 눈부터 동전까지의 거리가 76cm일 때 달의 지름을 구하는 식을 쓰고 값을 구해라. 뭐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76cm 대 0.7cm는 달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38만 km 대 d. 이렇게 비례식에 넣어줘서 결국에는 d는 뭐분의 76분의 얼마예요? 0.7 곱하기 3, 8, 하나, 둘, 셋, 넷. 그쵸?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500km가 지름값에 해당이 됩니다. 간혹 반지름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 지름을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태양은 크기가 달의 약 400배지만 지구에서 달과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까닭은 결국에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달까지 거리에 약 400배라. 시지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달이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햇빛 방향이 왼쪽이죠. 그러니까 태양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부터 시작을 하죠. 삭. 그다음 여기가 뭐가 돼요? 상현. 그다음 여기가 망. 여기가 하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A부터 F에 있을 때 관측되는 달의 모습. A는 삭이니까 안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망이니까 보름달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하얀달이니까 하얀은 왼쪽이 볼록한 달. 그 다음에 D는 하얀에서 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달? 금음달. 왼쪽으로 기울어진 달.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A가 상현이구나. 선생님 잘못 봤다. 상현달은 오른쪽이 볼록한 달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E는 삭이니까 안 보여야 되겠고, F 같은 경우에는 삭에서 상현으로 가는 초승달에 해당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차져 있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4번. 그림은 일식이 일어나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일식은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라고 했습니까? 오른쪽부터 가려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있는 게 나, 그 다음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 가,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되고, 달이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가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력 탄탄은 자, 달의 모양과 위치 및 관측 시간을 옳게 나타낸 것은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여기가 가운데가 남쪽이에요. 남중을 하려면 저녁 6시간이라 보름달은 몇 시? 자정이죠. 자정. 대략 24시.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달이에요? 하연달에 해당이 되죠. 하연달은 언제 뜹니까? 자정에 떠요. 자정에 뜨는데 지금 새벽 6시에 동쪽에서 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달이에요? 초승달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초승달은 사기 대략 저녁 6시쯤 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승달은 그거보다 대략 한 2-3시간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 저녁 6시쯤에는 지고 있는 형태로 나와야지 맞을 것 같아요. 삭과 상현의 중간. 그러니까 대략 완전히 지는 시각은 저녁 9시쯤에 지지만 6시면은 서쪽 하늘에서 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얘는 금음달이잖아요. 금음달은 하연달하고 뭐의 중간이에요? 사계 중간이에요. 금음달이 언제 뜹니까? 자정에 뜨죠. 그러니까 하연달이 자정에 뜨죠. 그러면 금음달은 대략 새벽 3시쯤 떠요. 그럼 6시간 뒤면은 아침 9시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지려면은 다시 거기서 6시간이니까 대략 오후 3시쯤에 져야 되는데 새벽 6시에 서쪽 하늘로 가 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지금 상현달이 남중에 있는데 상현달은 언제 떠요? 사기 06시에 뜨니까 상현달은 정오 12시에 떠요. 그러니까 남중을 하는 시간은 대략 상현달이면 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녁 6시경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요 시간, 달이 뜨는 시간, 위치는 아까 그 표를 이용을 하면 정확하고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린 가는 달이 공전하는 동안 태양으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나타냈다. 자, 보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요 주위를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부터 달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가 되냐면 사기고, 태양부터 달까지 거리가 가장 멀었을 때가 뭐가 되냐면 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망, 여기가 삭, 여기가 다시 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망과 삭 사이는 뭐가 됩니까? 하연. 삭에서 망 사이는 상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상현달이죠.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에 해당이 되니까 상현달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A에 위치할 때는 사기다. 틀렸고, B의 모양은 하연달이니까 틀렸고, C일 때는 사기니까 일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요게 맞게 되겠죠. 그쵸?